네, 목요일장 마켓세븐 이분과 함께합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손지웅 차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손지웅 차장과 함께하는 마켓세븐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중국 경기 부양 중으로 첫 번째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빅테크 규제 악재가 또 사라지고요. 또 봉쇄가 아닌 부양을 시도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첫 질문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중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 마무리 국면으로 가면서 어제도 사실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ADR이 14% 정도 올랐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국내 주식의 하방 압력을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면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어 왔고, 최근에는 감원 얘기도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국 경제에 대해서 우려감이 좀 많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완화되는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중국 증시라든지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등폭이 강한데 대비해서 미국이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반등폭이 세지 않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지금 중국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통화정책상에서 이제 완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반면에 미국이나 한국과 같은 국가들은 지금 통화정책에서 긴축 모드로 가고 있는 좀 온도차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발 빅테크 규제 완화가 확실히 호재인 건 맞지만 우리 증시에 확 와닿는 그런 부분은 좀 아직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간 강력한 규제로 또 중국 게임 업계가 침체 국면에 집어들었었는데 2달 만에 판호를 추가로 발급했습니다. 중국발 훈풍에 국내 게임주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까요? 중국 판호 추가 발급이 이번 주에 60개 판호가 발급이 됐는데 까보면은 사실 신규 판호 발급 60개는 이제 중국 게임 업체, 그러니까 내자 판호라고 말하는 거죠. 중국 게임 업체 위주로 사실 판호가 발급이 된 거고 아직 약 1년 동안 외자 판호는 사실 발급이 안 됐기 때문에 국내 게임주 판호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등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게임주 크게 상승할 여력은 좀 부족하다라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의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비아디의 수석 부사장이 어제 또 공개를 했는데 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질주의 한국산 배터리가 점유율을 많이 뺏기고 있다고요, 지금. 예, 어제 중국 BYD 수석 부총재가 테슬라에 배터리 공급할 거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BYD 같은 경우는 어제 주가가 3%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반면에 중국의 글로벌 최대 배터리 업체인 CATL 같은 경우는 장중에 6%까지 하락을 했다가 장이 오후장에 반등을 하면서 보합세까지 올라왔는데 당장 국내 배터리 3사는 사실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가 같은 경우는 CATL, BYD가 LFP 배터리 위주로 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NCM, NCA 같은 삼원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내 배터리 3사가 점유율을 뺏길 가능성은 지금 낮은 상황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글로벌 전기차 1위 업체인 테슬라 같은 경우가 LFP 배터리를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배터리 3사가 얼마나 빠르게 LFP 배터리를 채택해서 대응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국내 배터리 3사의 앞으로의 방향성도 함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방산 특집이었는데 오늘은 중국 특집으로 마련된 것 같고요. 중국 상하이 봉쇄 해제에 철강주는 오르고 조선주는 또 긴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접했습니다. 철강주 2분기 실적을 바라보고 지금 매수해도 될 타이밍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기사를 한번 보면은 상하이 봉쇄가 해제되면서 경제가 정상화되고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 기조로 선회하면서 철강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 후판 가격이 오르면서 원가 부담으로 조선사에 다가올 거다라는 논조였습니다. 일단 중국 상하이 봉쇄가 점진적으로 해제되면서 경제 재개 움직임이 재개되는 것은 맞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철강 가격 같은 경우는 일부 반등하기 사실 시작했습니다.
뭐 이런 과정에서 이거를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할 거냐라고 보면은 사실 지금 글로벌 경기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한 상황에서 이거를 추세적으로 보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철강주 반등폭이 사실 크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원가 압력보다는 지금 유럽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 낮추기 전략이 LNG 확보 경쟁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LNG선 발주 확대 그리고 성가 상승으로 지금 긍정적인 부분을 좀 더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철강주보다는 조선주에 조금 더 집중할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어제도 조선주 굉장히 강했었는데 카타르 LNG 프로젝트 호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선주 모멘텀 함께 체크리스트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그럼 바로 두 번째 키워드 오픈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사활건 삼성그룹. 삼성이 사실 삼성전자가 올라야 지수 상승폭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조단위 카메라 모듈 수주 경쟁에서 삼성전기가 전기차 트럭 분야에서 LG 이노텍을 제치고 승기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수혜주로 어떤 종목이 좀 부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어제 뭐 관련 뉴스로 인해서 삼성전기가 5% 정도 상승을 했고 카메라 모듈 중소형 업체인 뭐 옵트론텍이 23%, 액트로가 1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기의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 위주로 급등이 나왔고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이미 삼성전기를 통해서 테슬라의 광학 렌즈 유닛을 뭐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두드러진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가장 두드러진 상승폭을 기록한 삼성전기에 대한 리뷰를 해봤고요. 이번엔 그럼 바이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 세계 바이오 행사로 꼽히는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이 현지 시간으로 13일부터 16일까지 미국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메인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행사로 눈여겨볼 관련주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뭐 바이오 투심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서 이거를 그래도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지 않았나요?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조금 이제 반등폭이 워낙 컸다 보니까 낙폭이 워낙 컸다 보니까 좀 반등을 한 상황인데 뭐 지금 상황에서 이런 뭐 학회 이벤트를 통해서 뭐 중소형주 모멘텀을 찾기는 조금 무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뭐 CMO 수주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형주 관련주를 찾기보다는 삼성그룹이 바이오에 투자한다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에피스 위주의 확대 전략이고 뭐 해외 M&A 건을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집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소형보다는 차라리 그냥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집중해도 괜찮다, 대형주가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저점이었지만 이제 차곡차곡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제약바이오는 아직은 그럼 상승 모멘텀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나요? 지금 뭐 매크로 상황이 사실 꿈의 주식인 뭐 바이오의 사실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고 뭐 딱히 임상 모멘텀을 찾기는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뭐 접근하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작년에 우리 바이오, 제약바이오 분야는 코로나19 테마가 크게 차지를 했었잖아요. 진단키트 올라가면 바로 다음에 음악병식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 내의 순환매를 이어졌었는데 이번엔 사실 그렇게 좀 뚜렷한 모멘텀은 없지만 또 원숭이 도창도 있었고 또 3, 6, 9월, 12월 이렇게 제약바이오 학회도 마련되어 있는 만큼 제약바이오주 지금 뭐 매수하기는 너무 타이밍이 아직 아닐까요? 예, 최근에도 사실 뭐 학회 이벤트가 있으면은 보편적으로 학회 전에 조금 올랐다가 바로 학회 임박하면은 뭐 매도가 나오고 그러니까요.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네. 이거는 굉장히 트레이딩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사실 매수를 하셨다면은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 장기적으로 갖고 가시려면은 좋은 종목이 있으시다면은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관점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래도 저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장 탑픽이 아닌가라는 생각 해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 삼성전자가 또 미국 블록체인 스타트업 아이오텍스에 베팅을 했다고 또 이렇게 기사를 봤는데 블록체인 기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양입니다. 블록체인 관련주 지금이라도 살펴봐야 할까요? 국내 블록체인 관련주, 그러니까는 관련주들은 대부분 사실
코인 가상화폐와 가격에 조금 많이 겹세터로 올라가죠. 가상화폐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데 지금 글로벌 미국을 중심으로 긴축이 유동성 회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가장 취약한 자산군이 크립토 가상화폐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하시기는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시라면 조금 천천히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 아무래도 그래도 코인과 너무 지금 또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전에는 작년만 하더라도 블록체인이 그래도 보안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코인 쪽으로 몰아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삼성전자가 M&A 착수 기대감에 로봇테마 강세를 또 보였었죠. 하지만 어제는 로봇테마가 일제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로봇주 투자는 어떻게 보실까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서 사실 자동화 니즈가 산업계에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상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봇 관련주들은 좋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미 국내 로봇 관련주들은 2분기에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단적인 예로는 휴림 로봇이 워낙 시총이 낮았기 때문에 한 3개월 동안 이미 한 4배가 오른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슈로 좀 추격 매수를 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에 진짜 펀더멘탈로 좋은 로봇 관련주들을 투자하는 ETF가 있거든요. 이러한 ETF를 장기적으로 매수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너무 선반영이 많이 된 것 같고요. 오히려 ETF 한번 살펴봐도 좋다라는 말씀해 보셨는데 저희가 ETF 특집 한번 준비해 봐야겠습니다. 저희 그럼 마지막 키워드 오픈해 볼게요.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반신반의로 마지막 키워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무상증자가 요새 굉장히 핫합니다. 8배 무상증자에 나선 노터스, 무상증자 이슈에 5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무상증자에도 트렌드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노터스가 주가가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네.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면서 무상증자가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상증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증자를 그냥 무상으로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자본금을 잉여금으로 옮기는 거라서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그냥 왼쪽으로 옮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주주들이 가진 지분을 비례해서 추가적으로 주식을 더 나눠주는 거고 사실 회계사기 자기 자본의 변동은 없거든요. 다만 이제 한 주당 주당 가격이 높은 주식 같은 경우는 기존의 매매 호가가 굉장히 얇으니까는 매매하기 어려웠는데 이제 유통 주식수가 늘고 하면서 가격이 좀 낮아지면서 매매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보통 무상증자라고 하면은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좀 많이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호재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주가가 급등을 하거나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너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인카금융서비스는 100% 무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장중 20% 넘는 강세를 보여줬고요. 바이젠슬도 무상증자 권리락에 장중 20%, 29%, 그러니까 상한가 진입한 거죠. 무상증자 이슈를 타고 올라간 종목들을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지금 이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질문 드릴게요. 예, 아무래도 무상증자 할 때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 수가 많으면은 그만큼 주당 가격이 굉장히 낮아지는 이제 착시 효과가 좀 발생을 하거든요. 주식이 굉장히 싸 보이는 이런 것 때문에 급등이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특히 시가총액이 작거나 펀더멘탈이 우수한데 기존에 거래가 좀 어려웠던 종목들이 이러한 경우 좀 많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다만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고 나서 바로 거래 정지가 당하거든요. 거래 정지된 상황에서 이미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갭으로 네. 급등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기존 보유하셨던 분은 일부 차익 실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런 이슈로 차트상의 갭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은 그대로 개파락을 하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더라고요. 저희 무상증자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7시 투자전략 우리 마켓세븐 함께해 주신 분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손지웅 차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